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최근 가장 주목받았으면서 동시에 가장 우려를 키우고 있는 종목 단연 이더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잘 단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1,400달러까지 뚫린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등의 시점이 언제 올 것이냐, 오긴 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답답함을 키우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쩌면 이더리움에게 새로운 악재 하나가 더해질지도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 SEC가 최근 들어서 묘하게 이더리움을 타겟으로 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며칠 전 게리 겐슬러가 스테이킹의 경우에도 증권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더니 이번에는 이더리움 노드의 45%가 미국에서 운영 중이라면서 거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밥그릇 다툼의 방식도 가지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은 카르다노 에이다의 이 바슬 하드포크가 예고된 날이기도 합니다.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27일부터 바슬 포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해 알론조 하드포크 당시에 3달러를 찍으면서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였던 에이다가 이번에도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9월 22일 새벽 3시 반에 연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일단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그 이상으로 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번 달 인상폭보다 FOMC 위원 18명이 어떻게 금리 전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연준의 점도표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전망들이 조금씩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4.5에서 5%가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반등하지도 않고 그나마 19,000달러 위에 있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갖게 만드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며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7일 동안 20% 넘는 시세 폭락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1,400달러까지 뚫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소폭 반등세에 맞춰서 지난 24시간 동안 4% 수준의 반등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서 자리한 게 1,360달러 부근입니다. 이래저래 갑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간당간당 41% 수준에 걸려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8%대로 주저앉으면서 시장 주도권을 아예 내려놓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의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은 지난 몇 주 동안 20주 이동평균인 1,732달러를 방어해왔다. 하지만 지난주 이 구간이 깨지고 하락해서 200주 단순 이동평균인 1,283달러에까지 도달했다. 황소 세력은 20주 지수 이동평균인 1,732달러 위로 가격을 밀어붙이고 유지해야 곰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데, 잠재적인 추세 변화는 2,03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야 확인할 수가 있다. 곰 세력이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1,283달러까지 후퇴할 경우에는 6월의 전저점인 881달러까지도 후퇴할 수가 있는데, 여긴 황소가 방어해야 하는 중요한 수준이다. 만약 여기까지 뚫리면 패닉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이라는 어마무시한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잘 단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이면서 홀더들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가 나름의 위로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머지의 성공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순간이었다. 가격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끄럽지만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도
즉각적으로 시세 반등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거치면서도 시세가 잠잠하다가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폭등 양상을 확인해 준 적도 있는데 과연 이더리움도 이 같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모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미국 SEC가 하는 짓을 보면 어째 자꾸 이더리움을 타깃으로 삼으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이게 꼭 기분 탓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상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스테이킹도 증권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라며 지분증명으로 전환한 이더리움 등 포스 기반 코인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었습니다. 물론 특정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더리움과 선을 긋는 듯한 멘트도 덧붙였지만 이더리움 머지 단행 직후에 저런 멘트를 하다 보니까 저건 누가 봐도 이더리움을 겨냥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SEC가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다소 희한한 논리를 내놓으면서 이건 또 뭔 꿍꿍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디크립트는 SEC가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더리움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더스캔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이더리움 노드의 45.85%가 미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SEC가 이런 희한한 주장을 한 것은 스파크스터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스파크스터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에서 SEC는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발리나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리나에게 전송된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노드 네트워크에 의해서 검증이 됐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미국에 더 밀집돼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했다라며 거래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라이언 파이어 켄터키대 법학과 교수는 이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방식은 규제 관점에서 보면 편리하기 때문에 SEC의 일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온체인 활동을 미국 증권거래소의 활동과 유사하게 분류한다라면 SE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의 모든 활동, 이를테면 디파이와 NFT 거래 등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제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신박하면서 또 희한하기도 한데 어째 그럴싸한 논리를 하나 구축해낸 것 같기도 합니다. 파이어 교수는 그러면서 소장의 내용은 법적인 무게나 의미를 가지지는 않고 이 발리나에 대한 SEC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특정 문제에 무게를 둘 것 같진 않다. 하지만 SEC의 설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나는 SEC가 이더리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과 관련해서 그들의 비전을 사법 생태계로 가져가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관할권과 관련해서 이런 SEC의 전면적인 주장은 전례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SEC의 자의적인 기준 설정에 대해서 이더리움 개발자나 노드 검증자들이 어떤 액션을 보이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기술적으로는 저도 노드를 다른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거나 또 복잡한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미국 SEC가 저런 식으로 이더리움을 건드리려고 한다라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친화적인 국가 중심으로 노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CFTC 중심의 규제 입법화 과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SEC가 이런 논리를 만든 것이어서 어쨌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 과정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나름의 논리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더리움 진영이 어떤 의미 있는 반응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렇게 미국 SEC가 규제권 밥그릇 확보에 아주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권 소송의 상징이 된 리플랩스에 CFTC 위원이 직접 방문하면서 그 자체가 관심받고 있습니다. CFTC 위원 캐롤라인 팜은 리플랩스를 방문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플 소송이 약식재판 국면에 접어든 상황, CFTC 중심의 규제권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적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닥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카르다노 역시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실 하드포크가 9월 22일로 예고된 가운데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바실 포크로 인한 명확한 반전은 27일에 시작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바실 포크 조합 요청이 시작됐다. 9월 27일부터 명확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7일을 콕 집어서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인 이유로 업그레이드의 가시적인 효과는 며칠이 지난 뒤부터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알론조 포크 당시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도입이라는 호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무려 3달러를 돌파해냈던 이 카르다노 에이다가 과연 이번 바실 포크와 관련해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다는 0.4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에이다의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에이다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동평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200주 단순이동평균인 0.57달러 위로 황소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했지만 곰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곰 세력은 지난 몇 주 동안 0.4달러를 유지했지만 0.57달러 위로는 올리지 못했는데 곰 세력은 0.4달러 아래로 하락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 하락세가 재개될 수 있는데 그 다음 지지선은 1차적으로 0.33달러, 이후로는 0.28달러다. 황소 세력이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0.57달러 위로 빠르게 올려야 하는데 0.7달러까지 돌파해낼 경우에는 50주 단순이동 평균인 0.96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1.25달러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제발이지 1달러 위로만 좀 올라서 줘도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리플이나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성공시킨 이더리움이나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를 앞둔 에이다나 그 어떤 호재가 더해져도 가격 상승이 지금 현재 제한적인 것은 단연 엉망진창인 세계 경제 상황 때문이고 그 중심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3시 반에 연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은 0.75%포인트 이상 인상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번 달 인상폭보다 FOMC 위원 18명이 어떻게 금리 전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연준의 점도표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현재 2.25%에서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3%에서 3.25%까지 올릴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언제쯤 어느 부분에서 꺾일지 여부가 중요한데 여러 기관과 미디어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체로 4.5에서 5%가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학자 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통해서 미국 기준금리가 최고 4에서 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 블룸버그는 2023년 3월에 4.48%가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올해 남은 3번과 내년 1번 이렇게 4번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2024년까지 4.25%에서 4.5%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준금리가 대략 지금보다 2%포인트 정도 더 오를 거라는 건데 대체 언제쯤 이 지리한 시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